그러니까 자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는 변함없는 나라는 비개인적 의식의 측면, 또 하나는 매번 다른 경험 내용.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여기 함양에 있을 때와 서울에 갔을 때,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서 인식하는 게 달라지죠. 그런 경험 내용이 다른 경험 내용을 떠올리게 되고 그 경험 내용과의 동일시라는 측면이 합쳐져서 우리가 개인적인 나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나라는 느낌은 비개인적인 측면에서 온 거고 매번 다른 경험 내용과의 동일시되는 측면인데 그것은 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적인 소유물들 우리의 소유물에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물질적인 소유, 내 육체의 소유, 감정적인 소유물, 정신적인 소유물, 내 영적인 경험이라는 영적인 소유물.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입니다. 영적인 경험조차도 영적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선 경험인데 그 경험조차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구는 거대한 우주와의 합일로 경험하고 누구는 사랑으로 내가 사라지는 사랑으로 경험하고 누구는 무아의 경험을 하고 누구는 몰입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을 넘어서는 경험인 영적인 경험을 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란 것은 흔적을 남긴 걸 말하는 거니까. 그 합일된 상태 중일 때는 개인적이지 않지만 끝나고 나서 내가 경험했어라고 하는 순간 개인적인 경험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나라는 이름을 가진 임시적인 자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비개인적인 변함없는 특성과 다양한 개별적인 경험이라는 소유물, 소유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 개인한테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은 개인적입니다. 이 마우스를 보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느낌으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적 소유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소유물과 경험적 소유물과 비개인성의 알아채는 기능이 합쳐져서 나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상황마다 대상마다 나타나는데 거기다 이제 이름이 붙은 것이 나다 이거죠. 그 이름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한 나라는 느낌이 형성됩니다. 느낌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존재하지라고 말하게 됐다 말이죠. 근데 그 이름표 속에는 변함없는 나라는 느낌, 늘 있는 나라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이쪽 끝으로 쭉 가다 보면 비개인성을 만나게 돼요. 자아가 하나의 선이라고 한다면 그 자아의 라인, 왼쪽 끝에는 비개인성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개인적 경험의 소유물인 사물에 대한 경험, 육체적인 경험,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경험의 소유물이 있어요. 그 소유물과 이 비개인성이 양쪽 끝에 있고 그 가운데를 우리가 나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말이죠. 따라서 개인적 의식인 자아는 비개인적 의식과 소유물 사이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고 그 실체는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걸 이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텅 비어 있는 하얀 스크린을 비개인적인 의식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자, 밑에 있는 것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속에는 부와 명예와 능력과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부는 일종의 물리적인 소유물이라면 명예는 사회적인 소유물이고 능력은 개별적인 정신적 능력, 경험은 감정적 경험, 영적인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아에는 변함없는 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저 밖에 있는 비개인적인 의식, 투명한 텅 빈 바탕으로부터 온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적인 나라는 느낌이 있죠. 그것은 밑에 소유물에서 끌어온 겁니다. 소유물, 경험의 흔적들에서 끌어와서 이 순간 속의 나를 구성하죠. 그리고 비개인적 의식으로부터는 변함없는 나라는 것이 끌어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순간에 나라는 것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이 가운데가 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깊은 무의식과 또는 전의식에 담겨 있는 경험의 흔적들, 유전적인 흔적들, 기질적인 측면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아예요. 이 비개인적 의식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결국 비개인적인 의식의 장위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냥. 부분적인 모습.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여기서 가져온 파란색의 변함없는 나라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서 가져온 붉은색의 순간적인 나의 경험, 개별적인 경험들로 데이터를 가져온 이 순간 속의 경험적인 내용,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순간의 나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는 것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보자 이 말이죠. 나라는 것이 어떻게 강화되고 나라는 것이 어떻게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나라고 여기는 마음은 우리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경험에 의해서 쌓여있는 이래야 한다라거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 이런 걸 밑에 깔고 그 의도나 이래야 한다라는 밑바닥에 있는 전의식 속에 있는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 맞는 결과가 저 분모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 분모에 있는 이래야 한다와 의도보다 분자에 있는 결과가 더 크면 그러면 숫자가 커지죠. 분수예요, 분수.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가 커지죠. 무거워지죠. 2분의 3. 그럼 어때요? 기준은 2인데 이래야 한다와 의도가 2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의도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었어요. 3만큼. 그러면 이 자부심과 자긍심, 자아가 강화됩니다. 내가 잘했어.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플러스적인 자기 강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래야 한다와 의도보다 그 있는 결과가 작아요. 그럼 어때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죠? 아래가. 그러면 숫자가 더 작아지죠? 그러면서 마이너스적인 자기 강화가 일어나요. 아, 이것도 못했네. 나는 못났구나. 이것도 못하다니. 이러면서 이 자아의 강화가 플러스적으로 일어나거나 마이너스적으로 일어나면서 그에 의해서 플러스적으로 일어나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이너스적인 결과가 일어나면 뭐 두려움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로 희노애락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희노애락의 나가 생겨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이라는 결과, 즉 업은 저 자아가 일으키는 것인데 과연 자아가 독립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아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아는 사실
그동안 자아가 없을 때부터 쌓여져 온 수많은 감각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어주는 비개인적인 의식, 이 두 요소가 상황을 만나서 결합해가지고 쓰여지는 마음의 한 작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변화인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변화하는 곳에서 작용하는 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에 의해서 이 순간에 나가 형성되면서 의도와 결과물에 의해 무게 중심이 분노에 있느냐 분자에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적인 자기 강화, 마이너스적인 자기 강화를 일으키고 그에는 희노애락을 일으킨다면 희노애락이라는 업의 결과물이죠, 이거는. 그것은 과연 자아가 일으킨 거냐라는 겁니다. 자아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이 많은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조건화된 모습일 뿐이죠. 일시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변함없는 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함없는 것은 유일하게 비개인적인 의식은 그나마 변함없다고 좀 할 수 있겠죠. 그 나머지는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비개인적인 의식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적인 자아가 업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업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운명적이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어? 사람을 막 죽이고 상처 입히고 그래도 내가 한 일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역시 일종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명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자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마음 먹고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헤엄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물 밖으로는 못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생명계의 흐름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나눠놓은 운명적인 측면과 자유의적인 측면이 있는데 운명과 자유의지 자체가 하나의 선상에 이쪽 끝과 저쪽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은 운명적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자유의지적이라고 하자. 이렇게 개념화 시켜놓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도 없고 그놈을 일으킨 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중론의 32절인 겁니다.